네, 그러면 전자기유도 시작합시다. 네, 전자기유도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자기선속이죠. 자기선속이라는 건 뭐냐? 자기장을 표시했을 때 어떤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수를 뭐라고 해? 자기선속이라고 해요. 얘를 그리고 보통은 뭐라고 쓰냐? 파이 b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파이 b는 자기장 곱하기 단면적인데 이 자기장 곱하기 단면적이 아니라 실제로는 뭐냐?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단면적이 있다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자기장이 있는데 단면적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지나가는 단면적은 뭐를 지나가는 거냐? 실제로는 이만큼만 지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세타라고 두면 얘는 얼마야? S 코사인 세타만큼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자기장을 뭐라고 쓰느냐? 이 자기장을 자기장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파이 b는 자기장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코사인 세타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이루는 각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평면이 있으면 평면을 나타내는 벡터가 있다 보다 평면에 수직인 벡터다라는 거죠. 이 평면의 수직인 벡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평면을 나타내는 벡터예요. 그거와 자기장을 나타내는 벡터와 이루는 각도가 세타입니다. 그래서 그때 세타가 이렇게 돼요. 얘 같은 경우엔 그 세타가 몇인 거야? 세타가 0인 거니까 코사인 0은 1이잖아.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에는 파이 b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계산되는 거지. 얘는 b 곱하기 단면적 뭐 a라고 치면 a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 거고 얘는 자기장은 파이 b 자기선속은 자기장 곱하기 단면적 이렇게 하면 돼요. 왜? 코사인 90도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봅시다. 이제 전자기유도에서 이야기할 때 전자기유도를 나타내는 식은 두 가지죠. 뭐냐? 첫 번째, 렌츠의 법칙. 뭐냐? 유도전류는 코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말 그대로 뭐냐? 자기장 변화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근데 자기장 변화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자기선속 파이 b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나타내는 관계식을 만들어낸 게 누구야? 그 유명한 패러데이입니다. 패러데이. 네, 패러데이 법칙은 뭐냐면 유도 기전력. 그때 자기장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전압이 생기는데 그때 생기는 전압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가문수에 비례하고요. 시간에 따른 뭐냐? 자기선속의 변화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근데 뭐야? 앞에는 마이너스여야 됩니다. 왜? 변화에 방해하는 방향이고 뭐야? 렌츠 법칙이죠. 렌츠 법칙. 마이너스라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자기선속은 우리가 자기장 곱하기 단면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유도기전력은 전압이니까 볼트인 거고 네, 자기장 변화에서 이제 뭐냐면 두 개를 볼 건데 지금 유도기전력이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도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면적의 변화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뭐부터 볼 거냐? 자기장의 변화부터 볼 거예요. 얘가 자기장의 변화는 보통 뭐로 나오느냐? 그래프를 통해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장이 변화 이럴 때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지. 그래서 뭐냐면 자기장 세기가 변할 때 시간에 따른 자기선속의 변화는 유도기전력의 크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0부터 t1까지는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증가 중이잖아. 증가 중이 아니라 얘가 양수잖아요. 요거 얘가 양수고 자기선속이 뭐하냐? 증가 중이에요. 왜? 파이 b가 증가 중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거의 방향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겠죠. 방향 반대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얘가 실제로 생기면 오른손 법칙을 이용하면 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T1에서 T1 구간 사이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얘는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량이 0이죠. 그렇다라는 건 유도절 흘러 안 흘러? 유도절로가 안 흐릅니다. 자기 선속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지. T2에서 T3 같은 경우에는 감소 중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가 감소 중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얘랑 방향이 반대인 방향으로 흘러야 돼요. 그래서 뭐냐? 얘가 시계 방향이면 얘는 무슨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이다 라는 거. 아, 반대구나. 요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유도기전력이라는 건 패러데이 워치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b잖아. 근데 얘가 파이 b가 뭐야? 자기장 곱하기 단면적이고, 단면적인 변화가 안 하니까 이렇게 뺄 수 있는데, 그래서 유도기전력 또는 유도전류는요 뭐에 비례하냐면 시간에 따른 자기장에 비례해요. 근데 이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라는 건 뭐를 이야기해? 얘의 기울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의 기울기와 얘의 기울기 중에서는 누가 더 세요? 왼쪽에 있는 0에서 T1 사이 구간의 기울기가 더 세죠. 그러니까 당연히 0에서 T1까지 전류가 더 많이 흐르는 겁니다. T2에서 T3는 여기만큼만 흐르는 거고요. 구간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 기울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T2에서 T1에서 T2는 변화가 없으니까 당연히 유도전류는 0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자기장 시간 그래프에서는 뭐냐면 기울기가 클수록 유도기전력이 크고 당연히 그거에 따라 유도전류의 세가 커져요. 그래서 0에서 T1, T2, T3 구간에서 자기 선속의 변화가 뭐냐면 얘 구간에 비해 자기 선속보다 더 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유도기전력이 큰 겁니다. 또는 유도전류가 더 큰 겁니다. 네, 저거는 물리학 내용이고 물투 내용으로 합시다. 물투에서는 이제 뭐를 볼 거냐? 도선 내부의 면적 변화를 볼 거야. 델타 S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균일한 자기장 속에서 도선 이 AB를 오른쪽으로 당길 거예요. 예시를 보면서 보자. 얘를 이렇게 당긴다라는 건 우리가 도선을 지나가는 요게 지금 나오는 자기장 있잖아. 근데 우리가 이 AB를 이쪽으로 당길 거야. 그럼 당연히 우리가 도선은 이만큼만 있었는데 얘가 이만큼 가면서 뭐가 생겨? 요만큼의 단면적인 변화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뭐냐? 사각형 고리내부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일정하게 증가할 거예요. 왜? 일정한 속력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델타 파이는요. 델타 자기장 곱하기 단면적이고 얘는 자기장은 일정하니까 영구자석이니까 델타 S만 보면 되는데 이 델타 S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게 V잖아. 델타 T만큼 시간이 흘렀다라고 가정하면 이 거리는 V 곱하기 델타 T예요.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각형의 길이를 L이라고 두면 당연히 이 도선의 넓이는 뭐가 나와? L 곱하기 V 델타 T가 됩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니까 얘는 자기장 곱하기 L 곱하기 V 델타 T 곱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렌츠 법칙으로 위쪽으로 향하는 자기 선속을 감소시키는 말 그대로 뭐냐면 얘가 늘어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유도돼야 돼? 들어가는 게 유도돼야 돼요. 그러니까 렌츠 법칙에 의해서 얘를 오른손 법칙을 쓰면 우리가 지금 여기가 D고 여기가 C죠.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로 흘러야 돼? 이쪽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로? D에서 저항에서 C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 다음에 일정한 크기의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속도가 일정하면. 왜냐? 얘를 넣어보는 거야. 패러데이 법칙에다. 넣어버리면 코일은 한 번 가봤잖아. 그러니까 얘는 1이고 시간에 따른 얘는 자기장 곱하기 단면적인데 우리가 여기 구해놨잖아. 그래서 뭐가 나와? 여기다가 바로 집어넣으면
BLV 델타 T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약분하면 마이너스 BLV가 나옵니다. 어차피 자기장 일정할 거고 길이 일정할 거고 일정한 속력을 땡길 거야. 그러니까 일정한 극의 유도기전력 발생하죠. 네, 이런 형태로 발생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유도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당연히 여기에는 전압이 생겼다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는 배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배터리가 없잖아. 누가 배터리 역할을 하는 거야? 검은색이 배터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전원장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I가 유도된다라는 건 당연히 전위는 누가 더 높은 거야? A쪽이 플러스 극이어야 되고 B쪽이 마이너스 극이어야 돼요. 그래서 전압은 누가 높아? A쪽의 전위가 B쪽의 전위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류가 이렇게 흐르거든. 네, 저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라는 걸 우리가 배웠는데 발전기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잖아. 근데 전기는 이 전기 에너지를 다른 쪽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무슨 에너지를 가져오느냐? 역학적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왜? 코일을 이런 형태로 자석도 아이에서 돌리기 시작하면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 변하잖아. 그러면서 아하, 자기선속의 변화하고요. 결국에는 전자기유도 현상이 일어나서 그걸로 유도 전류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걸 저장해 놓은 게 발전기입니다. 저장해 놓은 게 아니라 이거를 발생하는 게 발전기죠. 네. 근데 얘가 지금 제가 얘기했을 때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자기장이 증가 중인데 여기 딱 90도 되고 나서는 90도일 때는 최대를 가지겠지. 통과하는 자기장이. 왜? 우리가 이 단면적만 보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얘가 여기서 줄어들잖아. 증가하다가 감소하네. 그러니까 여기서 유도전류가 변합니다. 뭐 방향이. 그 다음에 90도에서 180도 갈 때가 조금 애매한데 180도가 조금 애매했었는데 왜냐면 얘는 지금 여기가 감소 중이다가 당연히 반대로 뭐하냐? 증가해요. 그러니까 유도전류가 방향이 반대로 변해야 될 것 같지만 잘 보면 우리가 A, B, BA가 있는데 넘어가면서 BA에 얘네들 사이에 위치 변화도 생겼죠. 그래서 여기서는 유도전류 변해 안 변해? 유도전류 방향이 변하지 않아요. 왜? 자기장도 변화했지만 우리 위치 관계도 변화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또 어디서 변화해? 여기서 변화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요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유도전류를 쓸 수가 있는데 이때 파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서 B 곱하기 S 곱하기 90도에서 180도에서 안 변하고 그 다음에 네 90도에서 변화하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선속이 여기다가 안 적어도 되나? 네, 적어야 되나? 네, 자기 선속이 그때는 파이비는 BS 사인 세타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유도기 전력은 얘를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비인데 그래야 마이너스에 얘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해버리면 우리가 여기서 사인 세타 미분할 거 뭐가 나와? 코사인 세타 나오거든.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로 우리가 얘가 마이너스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90도에서 변화하고 어디서 변화해야 돼? 270도에서 변화하거든요.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 풀마 플로 이렇게. 그때 흐르는 전류를 교류라고 이야기해. 왜? 양수였다 음수였다 양수였다 음수였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각형 두세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자기 선속은 연속적으로 변하니까 네. 시간에 따라 크기와 방향 변화는 유도전류 교류가 발생합니다. 이런 형태로 양수였다 음수였다 양수였다 음수였다 양수였다 음수였다 이런 형태로 변화한다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갑시다.
네, 1번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자기장 세기가 20테슬라래요. 자기장 영역의 면적이 0.2m래. 근데 60도 각을 이루면 고정되어 있대. 근데 이런 각도 잘 보셔야 돼요. 얘가 각도야, 여기가. 그러면 도선앱의 자기선속 구하래. 자기선속은 뭐가 있냐면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 수잖아. 얘는 각도를 좀 애매하게 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단면적이면 우리가 실제로 지나가는 거 얼마만큼만 지나가? 얘를 다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얘 수직 성분을 통과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단면적이면 얘만큼만 통과하는 거라고. 수직 성분만큼만. 근데 보통은 각도를 여기를 주는데 얘는 여기를 60도로 준 거야. 그러면 낚시라는 거지. 그럼 여기가 몇 도라는 거야? 30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수직인 만큼은 얼마야? S의 코사인 30도만큼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자기선속은 자기장 20테슬라, 여기서 자기장은 20테슬라, 단면적은 얼마? 0.2m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60도가 아니라 30도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는 몇이야? 2분의 루트 3이네. 그러면 이거 곱하면 4잖아. 4에다가 2분의 루트 3 곱하면 얘는 2 루트 3 나오고요. 자기선속의 단위는요. 웨버입니다. 웨버. 앞에서 설명했나? 잠시만요. 설명 안 했던 것 같아서. 자기선속의 단위는 웨버입니다. 웨버. 여기다 쓰면 되겠다. 네, 그래서 이런 각도 놓치지 말고 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정 R이 연결된 직사각형 도선 일부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자기장의 세기가 시간에 따라서 뭐하고 있어? 변화하고 있어요. 시간에 따라 자기장의 세기 변화네. 네, 그러고 나서 문제 풀어봅시다. 2초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다 라고 물었어. 2초 때 봅시다. 자기장이 증가 중이에요. 무슨 얘기야?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기고 있어. 그러면 뭐가 유도돼야 돼? 유도되는 건 변화에 반대한다라는 거죠. 얘가 유도돼야 돼요. 그러면 그때 유도 전류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 맞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초 때 도달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위쪽이다 물어봤는데 우리는 자기력 안 배웠어요. 그래서 니은 지문은 지우시면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지문이고. 그 다음에 디귿. 유도 전류의 세기를 물어봤어요. 유도 전류의 세기는 당연히 유두기 전력의 세기랑 거의 똑같습니다. 4초 때가 2초 때의 2배다 라고 그러는데 유두기 전력은 마이너스 n 시간에 따른 자기선속의 변화량이고 얘는 자기장 곱하기 단면적에서 자기장이 변화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n 곱하기 s 곱하기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 말 그대로 뭐를 봐라? 기울기를 봐라 이 말입니다. 네, 2초일 때의 기울기는요. 잘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3초 동안에 3비제로 올라가요. 기울기가 3t 동안에 3비제로 올라가서 3입니다. 0에서 2초 사이가. 그러면 4초 사이가 어디냐 물어봤는데 이 문제를 여러분 자주 틀리시는데 저도 틀렸었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 얘가 5초로 간 게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2초로 보는 게 아니라 얘만 보셔야 돼요. 기울기를 봤더니 얘는 1초 변화할 때 3에서 4로 1초 변화할 때 자기장 세기가 2b제로만큼 줄어요. 그럼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기만 물어봤어. 그러니까 4초일 때가 2초일 때 약분 잘못했네. 4초일 때가 2초일 때의 몇 배예요? 세기만 물어봤으니까 크기만 비교하면 2배 맞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에요. 네, 3번 봅시다. 그림 가와 같이 저 R이 연결된 원형도선에 균일한 자기장 고정되어 있는데 수요 들어간 거 나타낸 거고 시간에 따라서 다시 나타낸 거예요. 천천히 풀어봅시다.
3초일 때의 유도 기전력은 0이다 물어봤어요. 3초일 때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다는 건 유도 기전력도 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5초일 때 유도 전류는 A, R, B 방향으로 흐르냐? 5초 찾아보자. 5초는 여기고요. 자기장이 줄어들고 있어요. 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유도돼야 돼? 들어가는 자기장이 유도돼야 돼. 그러면 오른손 법칙을 쓰면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니까 A, R, B 방향으로 흐른다. 맞습니다. 유도기 전류의 크기는 5초일 때가 1초일 때 2배다 물어봤어. 앞에 거랑 같은 문제지. 아, 뭐를 찾아라? 기울기를 찾아라. 1초일 때는요, 기울기가 2초 증가할 때 B제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5초일 때는요, 5초일 때는 기울기가 2초 지나갈 때 얼만큼 줄어? 2B제로만큼 줄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B제로. 그럼 5초일 때가 2초, 1초일 때 2배다. 맞아? 틀려? 맞습니다. 얘는 가나다 다 맞아요. 네, 그러면 4번으로 갑시다. 다음 그림같이 D자형 D자 도선 위에 길이가 0.4m, 얘가 0.4m, 막대비로 5m의 속력, 5m의 일정한 속력이에요. 당기고 있어요. 자기장 세기는 0.5t이고 D자 도형에는 저항값이 0.25인 저항이 걸려있대요. 저경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구하래. 전류는요, 당연히 우리는 오배 법칙에 의해서 R분의 V예요. 근데 여기서 V는 뭐다? 유도기 전력이야. 그래서 얘를 풀려면 첫 번째 유도기 전력부터 구하셔야 돼요. 유도기 전력은 패러데이 법칙 마이너스 시간에 따른 자기 선속의 변화라. 코일은 어차피 한 번이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자기 선속의 변화인데 얘는 자기장 곱하기 단면적이잖아. 자기장 안 변하고요. 단면적 변화는 뭐로 구할 수 있다? 이만큼이잖아. 단면적 변화는 길이 곱하기 속력에 따른 시간의 변화량. 얘가 길이. 그러니까 여기에 길이 곱하기 V 델타 T. 그래서 약분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BLV예요. 거의 외우셔도 됩니다. 얘는 여러분 아마 대학교 가시면 진짜 자주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자기장의 세기 0.5T, 길이 0.4, 속력 근데 얼마? 5. 그러면 얘는 얼마냐? 이거 곱하면 2고요. 이거 곱하면 1이네. 그래서 마이너스 1t네요. 마이너스 1v네요. 왜? 유도기전력이니까. 그러면 이제 유도전력 구할 수 있지. 유도전력은 R분의 V. 저항은 0.2. 우리 세기 구하라고 했으니까 풀만 떼버리자. 그럼 전압은 1. 그러면 계산하면 몇이야 얘는? 10을 2로 나누니까 5네요. 5A가 답입니다. 이렇게. 네, 이것도 풀어봅시다. 그림같이 5번 볼게요. 수직으로 들어가는 모양의 균열의 자기장에게 저 R이 연결되어 있어요. D장도선을 종류에 고정시키고 도체마트 오른쪽 이동시켜서 뭐냐면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건데 ET 이후에는 도체마트의 자기장 영역을 벗어났대요. 그럼 말 그대로 여기는 자기장 없는, 여기가 ET인 거지. 그 다음부터는 없는 영역을 벗어났다라는 거야. 그리고 ET까지의 속력은 이렇게 표현된대요. 아까 본 것처럼 유도기 전력은 마이너스 BLV예요. 근데 여기서 이 속력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지. 봅시다. 0에서 t까지 유도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다라고 그러는데 유도 기전력이 일정해요. 그러면 봐봐. 속력이 증가하고 있어요. 속력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유도 기전력도 증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하다가 틀리지 뭐하고 있어? 증가 중이에요. t에서 2t까지 도체막도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0이다 라는 것도 지우셔야 되죠. 우리는 자기력에 대한 내용 안 배웠어요. 네.
그 다음에 0.5t와 1.5t의 저항이라는 전류의 방향이 같다라고 왔는데 0.5t는 여기에요. 그 다음에 1.5t는 여기에요. 근데 어차피 0.5t나 1.5t나 2t까지 갈 때는 얘가 좀 움직이면서 도선 안에 뭐가 증가해? 얘가 증가 중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유도 전류는 뭐가 유도돼? 얘가 유도돼요. 그래서 0.5t 때나 1.5t 때나 전부 다 들어가는 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유도되는 거 나오는 게 유도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 같다가 맞아요. 그래서 디귿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넣어야 돼요. 유도 전류. 그래서 도체막대의 전압은 여기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입니다. 왜 도체막대가 뭐가 된다고? 배터리가 된다고. 네, 그럼 이제 마지막 6번입니다. 그림은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저항형대 도선 일정한 각속도로 회전했대요. 내 t는 0인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건데 지금 0일 때 딱 말 그대로 도선이나 평행하게 있다라는 거지. 네,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도선은 PQ를 잇는 직선을 회전 쪽으로 회전하고 주기는 t라고 물어봤어요. t는 오메가 분의 2파이고 네, 오른 것만 있는 대로 찾아라 라는 겁니다. 그럼 봅시다. 지금 주기가 t라는 건 얘가 있다가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게 t인 거잖아. 도선을 통과하는 균일한 자기장의 자기선속은 t는 0일 때는 이만큼을 다 들어가요. 근데 t는 4분의 1t라는 건 뭐냐? 90도만큼 회전했다는 소리야. 이 도선에 있는 거 회전시켜봐.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겠어? 이런 형태로 일자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들어가는 자기장이야. 요 지금 면을 지나갈 수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틀려요. 0일 때, 아니죠. 0일 때가 t는 4분의 1t보다 크다. 맞죠? 왜 0일 때 더 많이 지나가잖아. 지금 보니까 t는 0일 때 얘가 t는 4분의 1t. 지나가는 거 없잖아. 이때 자기 선속은 0이거든. 그 다음에 t는 8분의 t일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q 저항 p다 라고 물어봤어요. 잘 봐요. 그러면 8분의 1t라는 건 우리가 4분의 1t가 돼야 전부 다 뭐가 됐어? 얘가 세워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8분의 1t는 어느 정도냐면 얘가 조금 세워져서 이런 형태로 들어가겠지. 그렇다라는 건 단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들어가는 자기장이 뭐하고 있니? 감소하고 있어요. 왜? 얘가 지금 t는 0일 때가 제일 많았는데 t는 4분의 1t 완전히 없고요. 그때까지 점점 줄어드는 중이잖아. 그렇다라는 건 뭐가 유도돼야 돼? 나오는 게 유도돼야 돼요. 아니죠. 들어가는 게 유도돼야 돼요. 얘가 감소 중이니까. 그럼 들어가려면 우리가 저항이 어디쯤에 있어? 여기쯤에 있겠지? 그러면 유도 전류. 오른손 다섯우측 쓰면 여기서 전류는 여기서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P에서 저항에서 Q로 가요. P에서 저항에서 Q로 가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문장입니다. 어디서 가야 돼? P에서 저항에서 Q로 가야 됩니다. 네. 이상한 벨소리가 울리네요. 네. 그 다음에 저항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T는 4분의 1T가 T는 4분의 3T일 때보다 작다라고 물어봤는데 T는 2분의 1T라는 건 뭐냐면 180도일 때고요. 얘는 T는 4분의 3T일 때는 언제냐면 270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T는 90도 회전해서 얘가 유도전류가 여기서 0이 되는데 지금 보면 얘가 유도전류가 맨 처음에는 어떻게 흐를 거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계산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180도일 때는 얘가 전부 다 들어갈 때고 270도 여기인데 우리는 파이비부터 써봐야 되겠네요. 파이비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지금 보면
맨 처음에는 들어가는 자기장에 얘가 누워있잖아, 평면이. 그러면 얘는 자기장의 방향과 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는. 우리가 얘도 지금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정하면 지금 단면적도 예를 들어서 얘랑 평행한 방향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세타만큼 회전해버리면 당연히 단면적의 변화도 생길 거잖아. 그러니까 파이 b가 얘는 bs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리고 이 세타는 뭐야? 오메가 t랑 같죠? 왜? 오메가가 t분의 세타이니까. 네, 그래서 얘는 세타는 오메가 t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얘는 bs 코사인 오메가 t라고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유도기전력이라는 건 마이너스 n, 시간에 따른 자기선속의 변화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n의 시간에 따른 변화니까 우리가 미소시간으로 가정하면 미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유도기전력 같은 경우에는 얘를 미분하니까 코일 한 번 감았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자기장 변화 없고요. 단면적도 변화가 없어요. 오만 변에 각속도만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 미분하면 플러스 사인 오메가 t가 나오고 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래서 유도기전력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느냐? 사인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리고 얘가 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분의 1t 지점은 여기 지점이고요. 2분의 1t는 여기가 아니구나. 2분의 1t 지점은 가운데니까 여기고요. 그 다음에 4분의 3t 지점은 여기 지점이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유도 기전력의 세기는 누가 더 셀 수밖에 없어요. 2분의 1에 4분의 3t 비교하면 얘가 더 크죠. 그래서 당연히 2분의 1t가 4분의 3t 볼 때보다 작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에요. 네, 나머지는 상호 유도에서 볼게요.